본 콘텐츠는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파라. 안녕하세요. 모순에 집착하는 여자 쩡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잘 나가 블랙갱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랑말랑해지고 싶은 인간 당근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어바라 시즌 7 12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서희슬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저희를 분노케 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말을 다 잊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했더라고요. 네, 진짜 말 없으셨어요. 네, 오늘도 많이 화나게 하실 건가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오늘 제 키워드 정말 각 키워드가 다 엄청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남은 키워드 첫 통역 수업 지도교수의 사담. 사담? 이게 물음표예요. 지도교수의 사담 이렇게 물음표고 미국 백인 우월주의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남아 있는데요. 예. 세 개 중에 하나씩 골라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갱 아까부터 손 들고 계세요. 네, 지도교수의 사담? 네. 자,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제가 대학원에 진학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통번역 전공 제가 이제 학부 전공이 통번역 전공이었기 때문에 통번역으로 대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살짝 이제 전공을 돌려서 영문학으로 같은 학교 이제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는데 이제 들어갈 때부터 이제 지도 교수를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학부에서 수업을 다 들어봤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성향을 알고 그래서 그나마 괜찮으신 분, 그러니까 평소에 학생들을 이렇게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러면서 괜찮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곤 하는 그런 교수님을 택해서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생각보다 이분이 그 권위주의적인 면에서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성차별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차라리 권위적이어라.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알고 보니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생리공결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게 2006년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잠깐 찾아봤는데 2006년부터 이제 몇몇 대학에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도 막 이게 시작이 되고 있던 시점인데 이 교수님 말 생리공결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랑 이제 술을 먹다가 야 여자애들 한 달에 한 번 그 피 쏟는 거 뭐 자랑이라고 공결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냐? 아니 그 면전에다 대고 한 거잖아요. 네. 그가 말하는 그 피 쏟는 일, 그게 없으면 그도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그 시점에 그 뭔가 굉장한 혼란기를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 기성세대 남성 교수들이. 그래서 아마 뭐 귀찮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여성 대학원생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리인가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죠. 근데 그 자리에서는 문제 제기하지 못했고 뭐 요 비슷한 일들이 참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총여학생회 학교마다 총여학생회들이 이제 조금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학내 이슈들을 이제 문제 삼기도 하고 뭐 그러는 때였는데 그 생리공결 제도와 마찬가지로 그때 한창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 맞으라는 이제 홍보를 막 한창 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총여학생회가 현수막을 이렇게 걸면 야 뭐 몸 막 굴린다고 지금 뭐 자랑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 워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을 막 굴린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만은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성의 몸과 이 여성의 어떤
여성으로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고 차별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건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저로서도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라고 맞받아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뒤섞였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위치상 권력 관계에 있잖아요. 당시에 개인이 맞서기는 되게 쉽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뭐 정말 남성 기성세대 가장 큰 권력을 잡고 있는 그분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을 텐데 누구는 입 밖에 냈고 누구는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대응하지 못한 개인의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분이 정말 그래도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너무 여실히 보여줬다. 아무리 그래도 그 교수로서의 권위가 있잖아요. 자기의 체면도 있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피 쏟는 거라든지 몸을 막 굴린다고라든지 그런 되게 표현들을 내가 그냥 대놓고 어떤 집단을 어떤 존재를 대놓고 비하할 거야 라는 의도가 되게 명확히 드러나는 단어들을 콕콕 집었었잖아요. 그 정도로 내 체면을 신경 안 써도 되는 이 집단, 여성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는 그래도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그분은 그러면 여성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이슬림 앞에서 한다는 건 이슬림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조차도 신경 안 줬을까요? 그조차도 신경 안 썼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결국엔 제가 관계를 끝내고 제가 결국에는 이 사람과 더 이상 어떤 그 사제 관계도 이어가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끝을 낸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지도 교수의 사담에 물음표를 했던 이유는 이게 사담인가라는 질문도 같이 던지고 싶었거든요. 되게 사담인 듯 하지만 굉장히 권력적인 말을 한 거고 구조적인 되게 차별, 어떤 편견, 덩어리의 말을 한 건데 권력자가 한 건데 이것을 되게 사담인 양 우리 편한 사이에서 한 것인 양 어떤 뭐 몇 명의 사람만 있을 때 또는 술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흔히 했다고 이제 사전 인터뷰 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도 쩡이 얘기해 준 것처럼 되게 얼얼하네요. 네, 얼얼한데 근데 진짜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요즘 그랬다고 생각하면 저는 엄청난 사회적 제재가 가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조금 그런 것들에 좀 더 민감해지고 그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는 됐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직도 계속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좀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건 두려워 말고 같이 문제 제기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좀 분통이 터지는 키워드를 뒤로 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이 골라주세요. 네, 2개가 남았는데 첫 통역 수업과 미국 백인 우월주의가 남았는데 첫 통역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제가 분통 터지는 이야기들을 하게 됐는데 마음의 준비들 좀 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중학생 때부터 통번역사가 돼야지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번역 전공이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통번역 이제 전공 필수 수업을 들어갔죠. 근데 이 수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소문이 있었는데 저기 전공 필수 교수 좀 이상해, 좀 특이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지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자기 자랑이 심해요. 그리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학생들한테 그냥 무작위로 물어요. 야, 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 사람인데 학생들의 반응이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쌍따봉을 이렇게 딱 하면서 최고십니다 이래요. 그러면 교수가 흡족해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되게 특이한 사람이었거든요. 자존감이 낮으신가?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때만 해도 그냥 특이한 사람이다. 그냥 좀 괴짜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수업을 들어갔더니 이제 이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는데 첫 수업 전공 필수 수업을 들어갔더니
첫 시간에 이제 뭐를 써서 내래요. 종이에다가 뭘 쓰라고 하냐면 출신 지역, 출신 고등학교 이름, 해외 경험 유무를 쓰래요. 썼어요. 쓰라니까 이제 시키는 건 해야죠. 썼어요. 저는 경남 마산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어요. 평범한 고등학교. 해외 경험은 없어요. 이렇게 썼는데 써서 냈더니 제 거를 딱 카드를 보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서희슬 경남 마산 시골이네. 외고도 안 나왔어. 허허. 해외 경험도 없어. 야 네가 뭐 한다고 통번역 전공을 한다고 여길 들어오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좋은 남자라도 만나가지고 외국물 한번 먹고 와. 분통이 터지십니까? 제가 그런 대접과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통번역 전공을 졸업을 했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수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학점을 잘 받은 거예요. 이제 전공 필수 수업만 전담하는 교수니까 정 교수니까 제가 들어야 하는 모든 필수 수업에 그분이 이제 수업을 하시는 건데 첫 학기 학점 잘 받고 두 번째 학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딱 저를 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이 서희슬, 너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랬지? 이제 이걸 묻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가 이제 한창 그 국제화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이렇게 특별 전형으로 들어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통번역 전공엔 특히나 해외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통번역 전공을 하러 오는 사람 그 중에서도 학점 잘 받고 좀 눈에 띄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외고 출신이거나 외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학기에는 완전 너 뭐야 이러던 존재인데 학점을 잘 받고 두 번째 학기에 다시 들어오니까 다시 보인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어느 출신이었는지는 싹 잊어버리고 얘가 아버지가 뭐였지? 이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되게 빵빵한 네. 빵빵한 집안의 자녀겠거니 네.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외국 경험이 있다 이런 분들은 보면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교수거나 뭐 대기업에 뭐 직책이 있으셔가지고 해외 주재원을 나갔다고는 이런 경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으신 건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 그 시골 경남 마산은 시골이 아닌데 사실은 시골에서 그 숟가락 젓가락 만드는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으시더라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 밑에서 영어 통번역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첫 수업 때 들은 말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슬님께서 이제 본인 것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반에 그 수업에 수업 들으려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학생들 것도 다 읊었다는 거예요. 와우. 한 명 한 명. 맞아요. 그러다가 이슬님 차례가 됐을 때 이슬님을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고 너무 저급하지 않아요? 전 정말 대학 교수가 이 정도로 저급한 시기에 대학을 나오셨다는 거에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과 특성인가요? 제가 다른 과를 안 가봐서 아니 저는 이런 얘기를 아니 그러게요. 과 특성일 수 있겠죠. 50년대생이세요? 진짜 지금 블랙갱 표정이 너무 망연자실해가지고 좀 내가 이런 사연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너무. 혹시 이런 일이 있었음을 부모님이 아세요? 아니요. 그런 얘기를 부모님께 하지 않죠. 저는 그냥 이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내 자녀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미어지고 무너질 것 같거든요. 이게 남의 자녀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뭐 이해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해도 안 되지만 내 자녀한테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더 무너질 것 같아요. 이분도 뭐 자녀가 있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만나는 분인데 감히 어떻게 그렇게 누군가의 인생을 그렇게 혀차듯이 말씀하시는지 난 너무 화가 나네요. 그 이분의 멘트에 그 짧은 멘트에 굉장히 많은 차별이 응축되어 있는데 일단 지역 차별, 학력 차별, 계급 차별, 그리고 성 차별. 그죠? 이 모든 게 너무나 짧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되게 힙한 분이다.
한국 사회의 모든 차별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의식은 교육자라는 거예요. 네. 그 교수시잖아요. 학생들을 지도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네. 자질이 없어 보이시네요. 네, 어쨌든 공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교수라는 직업은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직업인데 조금 더 자신의 발언에 어떤 좀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그 당시는 교수 평가하는 제도 같은 건 없었나요? 그것도 막 시작됐던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지만 평가하는 그 뭐 기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에 썼을까요? 안 썼겠죠. 그쵸. 참 이게 권력 구조라는 게 생각보다 그 당시에는 더 공고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백인 우월주의. 네, 키워드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이제 원래는 미국으로 박사 유학을 가고 싶었답니다. 근데 이제 뭐 뜻대로 되지 않았고 당시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지금 현재 남편인데 이제 그가 박사 과정 지원한 거가 하나가 되면서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이 지긋지긋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차별적인 풍경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영어 전공을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공부를 했고 영어 통번역 전공을 했고 심지어 그다음에 영문학으로 석사를 했고 그러고서 이제 미국을 갔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시안 여성이다. 특히나 이제 남편을 따라 유학을 왔다 그러면 뭔가 그런 관념이 있는 건지 제가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 영어 잘한다 이런 말이 그냥 튀어나와요. 그럼 제가 그러는 거죠. 나 영어 전공했는데 이 정도도 못하면 영어 전공자라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 정도는 받아칠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 하여간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시켜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머 영어 잘한다. 아니 그럼 당연한 거 아닌가 나는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너처럼 이렇게 또 발음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잘 없어 뭐 이렇게 또 응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는 아시안에 대한 무시, 아시안 여성에 대한 그런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침 미국에서 그때가 아큐파이 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고 해가지고 그 1대 99의 사회를 이제 무너뜨려야 된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런 운동이 막 벌어지던 시기였거든요. 그게 워낙 전국적인 거였어가지고 각 동네마다 이제 대학교들이 있는 동네마다 그런 이제 지역 모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되게 활발하게 저희도 여기서 뉴스 보긴 했거든요. 네.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그런 이제 작은 모임이 생겨가지고 거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랑 활동을 하는데 활동의 그 방식 중에 하나가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재래시장 이런 게 거의 없어져가지고 이제 없는 상태여서 일주일에 한 번 뭐 주말에 다운타운에 잠깐 이렇게 뭐 마켓이 열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열릴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같이 가가지고 전단지 뿌리고 뭐 이런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 운동을 알리고 이런 걸 하려고. 그래서 전단지 뿌리는 이런 활동을 같이 하는데 거기를 가면 그렇게 백인 남성 아재들이 제 앞을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아시아에서 왔네. 그래 여기서라도 그런 거 해야지 어떡하겠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야. 이런 거 한다고 잡아가지 않아. 열심히 해봐. 이러고 지나갑니다. 자 거기에는 이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어떤 그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저기는 우리나라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뭔가 되게 억압적이고 뭔가 이런 게 보장이 안 돼 있는 나라일 거야라는 사실은 무지한 건데 그런 것에서 비롯된 그런 멘트들을 이렇게 툭툭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팔을 갑자기 싹 이렇게 걷어서 보여주면서 저랑 남편이랑 이렇게 무슨 동네 축제 구경한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아저씨가 저희 앞에
그냥 와서는 팔을 이렇게 딱 걷어서 보여주면서 야, 내 팔 색깔이랑 네 팔 색깔이랑 비교해봐봐. 비슷하지. 저희는 사실 다르다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슷하지 이래요. 뭔 소리야 하고 들어보니까 야, 저기 있는 블랙들보다 니들이 나랑 가까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화나셨군요 또.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차별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영문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였어요. 백인들이 그런 게 되게 있다. 미국이 되게 예외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걸 미국 예외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국 예외주의라는 그 관념에다가 백인 우월주의에다가 아시안들에 대한 어떤 무시와 차별, 경멸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경험들이 진짜 많았고 한편으로는 아시아인이라고 하면 그냥 중국인인 줄 알아요. 중국인으로 퉁쳐요, 그냥. 그래서 백인 젊은 이제 대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막 낮술 마시면서 이렇게 막 흥분한 상태에서 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괜히 막 이렇게 하면서 놀래키고 그러고 제가 깜짝 놀라면 니하오 이러고 지나가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경험도 있고.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아요? 다들 벌써 지금 표정들 울면 안 돼요 지금. 울면한 지금 이슬님만 한박 웃음 짓고 계시고 다들 우시면 안 되고 하시던 말씀 계속 해주세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영어를 좋아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발음 하나는 좋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미국인들도 제 발음을 인정해요. 근데 커피숍에 갔는데 저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카라멜 마키아토를 너무 먹고 싶어서 시켰어요.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거예요. 카라멜 마키아토라고 얘기했는데 what? 이래요. 여러 번 반복해도 what? What did you say? 그냥 계속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데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뒤에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고 해결은 해야 되니까 계속 발음 맞는 거 알면서도 계속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카라멜 마키아토? 마키아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발음을 해가면서 그랬던 아주 수치스러운 기억도 있답니다. 저는 그래도 미국은 한국보다 조금 나은 경험을 하셨을까 했는데 왜 이슬님은 자꾸 이렇게 남들이 겪는 차별의 몇 배를 겪으신 느낌일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너무 돌아다녔나 봐요. 굉장히 많은 문화를, 그러니까 많은 이제 위치에 다양하게 계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되게 어질어질하죠. 어질어질하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미국 정말 백인 우월주의, 미국인 우월주의죠. 사실 그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시안 여성에 대한 함부로 하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모임도 하고 활동도 하셨다고 하니까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함부로 뭐 놀래키고 간다라든지 아니면 계속 못 알아듣는 척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참 기본적으로 너무 존중이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너무 화가 난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좀 궁금한 게 지금 저희는 지난주부터 저희가 되게 어질어질하고 있잖아요. 이슬님의 경험담이. 근데 이슬님은 왜 밝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다 지나갔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인지를 한 상태에서 겪은 거라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막 화가 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제가 받아치기도 하고 뭐 그랬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부분은 제가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푼 과정들이 있었어서 그게 아직까지 막 이렇게 분노의 어떤 그런 걸로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이 너무 과했죠. 어떻게 밝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분노에 휩쓸려서 왜 밝게 얘기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네, 너무 한숨이 나는 키워드들이 많았고 저희가 지금 듣기에도 되게 어질어질하고 어마어마한 키워드들이 많았어가지고 오늘 유독 우리 이제 어바라 멤버들이 무슨 말을 좀 더 한다기보다는
그냥 눈빛으로 막 이글이글 내가 지금 못할 말 할 것 같다 이런 이제 마음들을 좀 많이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랑 같이 좀 저희가 공감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를 기대하셨었을 텐데 저희가 너무 오히려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게 조금 많았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슬님은 저희들의 반응이 좀 어떠셨는지 오히려 너무 기대했던 것보다 말씀을 너무 못 드려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좀 들거든요. 좀 이슬님은 좀 어떠세요? 네, 저 사실 좀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가 겪은 경험들이 좀 유독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를 다른 데 어디 가서 하지는 않았었고 그동안 거의 남편하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랫동안 저랑 같이 이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이제 알았던 사이니까 그때부터 그 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까지 사실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냥 풀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험이 어느 수준인지 뭐 내 경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이런 걸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 여기를 오게 됐고 여기 오면 뭔가 그런 이제 공감의 얘기들이 나오겠지 그런 컨셉의 방송이라고 들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놀라셔가지고 저도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이런 경험들이 흔하게 겪는 경험은 아니구나.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거지? 지금 약간 그게 또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성격 하여간 저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좀 부정적인 경험이 있으면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곱씹어요. 그런 좀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았던 일들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안 좋았던 일들을 오래도록 곱씹으면서 계속 그걸 복기하고 나 왜 그때 그걸 제대로 못했지? 혹은 왜 그런 말을 그 사람은 했지? 왜 그런 맥락이 발생한 거지? 이런 걸 계속 좀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오래도록 예전 일들을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쌓여온 게 많은 건데 이런 경험들을 사실 많은 여성들이 할 텐데 어쩌면 많은 부분들은 너무 불쾌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일부러 회피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이런 경향들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는 오히려 그러지 않아서 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사실 공감이 다 됐거든요. 공감이 됐는데 근데 놀람이 더 된 이유는 너무 공감이 되는 주제고 사건인데 그 강도가 뭔가 정말 면전에 대고 얘기한다거나 너무 직접적인 차별을 당하신 거에 대해서 뭐랄까 이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너무 큰 차별인 거예요. 큰 어떤 자극인 거예요. 그랬었을 때 뭔가 이거는 작은 위로라는 어떤 표현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좀 충격이실 수 있겠다라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되고 그런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지금 표현해 주신 부분들이 되게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에 놀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됐는데 너무해라는 느낌의 놀라움이 계속 좀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네,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까먹은 것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제가 이제 그 성평등이랑 어쨌든 성교육을 20대 후반부터 받기 시작하면서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난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릴 때부터 겪었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하나 둘 떠오르더라고요. 뭐 그래서 어느 순간 지금도 제가 아직 기억 못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막 떠오르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나 왜 완전히 잊고 있었지? 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막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이후에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또는 내가 뭐 어찌할 수 없었던 것들 그냥 되게 작게 축소시키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라서 넘긴 걸 수도 있겠다. 넘긴 것들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저도 좀 해봤어요. 갑자기 소감으로 좀 넘어갔는데 소감을 그래도 또 좀 이따가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우리 이슬님께서 되게 다양한 또 경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다양한 경험을 하신 데에는 되게 다양한 위치에 계셨던 것 같거든요. 여성, 뭐 학생, 또 이제 어떤 그 지역에서 올라온 어떤 이제 사람, 그리고 다양한 몸을 가진, 다른 몸을 가진 어떤 가족의 일원, 그리고 이주민, 동양인,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어쨌든 무수한 차별들 속에서도 이슬님이 여전히 이슬님을 지키고 계시고 이슬님으로 잘 살아가고 계실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 사전 인터뷰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고 그냥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그냥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저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그러면 안 되지만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때에서 정말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같은 일을 겪는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그런 일을 더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그런 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어떤 책임감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연대 의식, 연대감이라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같은 여성으로서 어쨌든 누군가가 나의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런 걸로 계속 지금의 어떤 하루하루를 또 지켜내시면서 또 뭐 싸우시면서 살아가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이슬님의 차별 가르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땡은 차별이야 라고 당당하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그럼 당당하게 외쳐주세요. 차별이 계속 반복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차별이야. 오. 와우. 네, 고맙습니다. 그럼 서이슬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시즌 7 세 번째 기록 서이슬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슬님과 만난 소감 간단히 나눠볼게요. 제가 이제 좀 이슬림을 보내드리니까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워낙 차별 종합 세트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계속 띵띵띵띵 하느라고 정신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슬림이 알아차리는 능력, 그 감수성이 뛰어난 분이셔서 그것들이 다 오롯이 차별인 걸 알아차리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인상에 남더라고요. 무작정 잊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이슬림에게 맞는, 그러니까 뭐 배우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소의 방법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 그게 좀 남는 것 같아요. 감수성이 예민해서 많이 알아차리면 힘들기 마련인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 또한 당신 스스로 되게 건강하게 찾아내셔서, 그래서 진짜 이 많은 차별들을 저희 앞에서 되게 덤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오늘 너무 어쩌면 힘들고 아픈 얘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시원하게 털고 싶은 얘기였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얘기들 되게 잘 정리해서 가져와 주셔서 저는 되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일단 생각나는 건 이슬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여러 번 되돌려서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되게 또 공감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뭔가 저도 되게 어바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나 제가 직접 겪는 일 말고 옆 사람이 겪는 일에 대해서 좀 제 안에서 조금 해석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되게 힘들어요. 뭔가 내 잘못인가? 아니면 내가 좀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상처받으려나? 뭐 되게 다양한 그 되뇌임 속에서 저의 어떤 고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결국에
뭔가 그걸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책임감이었다라고 딱 얘기하시는데 전 되게 감동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통해서 이겨내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되게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나 혼자 이렇게 싸매고 이렇게 저렇게 어디까지 누구한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누군가를 위한 책임감 있게 그만하게 하는 아니면 아까 처음에 지난주에 얘기한 그 문제 제기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좀 더 용기 있게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교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말을 많이 못했어요. 말을 많이 못했던 건 되게 그 사건 하나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게스트님이 오시면 이때는 건 이랬었던 거 아닐까요? 이때는 더 화내셨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것들이 이슬림 안에서 정리하셔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롯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공감만 조금 안에서 조용하게 공감만 해도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되게 그것도 능력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거를 그래도 어떤 옆에 있는 분이라도 같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어바라에 나와서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해 주신 것도 되게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남이 저한테 여러 배움도 있고 되게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슬림 사전 인터뷰도 하고 또 오늘 또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사실 들으면서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막 놀랄 만한 사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연들을 말씀하실 때 그 멘트로 인하여 누군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의기소침해졌다거나 되게 뭐 힘들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못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평등 수칙을 만드시는 것까지 제가 연결이 되면서 되게 전사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중심으로 조금 계속 나아가시는 거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해결하는 사람의 입장 이 문제를 바꿔내겠다는 어떤 사람의 입장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신 것들 아닐까 그런 것들이 안에서 좀 힘이 됐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좀 배우는 마음으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부분에서 진짜 용기를 전 진짜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연장선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가르침에서 차별이 계속 반복되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차별이야. 여기에도 이 문제를 바꿔내야 해라고 하는 어떤 또 그 의지와 권유와 조언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좀 한 분의 전사를 만났다 오늘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서이슬림의 가르침 차별이 계속 반복되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차별이야. 가슴에 새기고 사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별 넘기지 말고 여기에 남기세요. 어바라는 여러분의 차별 기록과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게스트 신청을 받습니다. 차별이 화석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차별 기록은 계속됩니다. 그럼 안녕. 안녕.